인자한 사채꾼. 1. 동네의 성자 박스 할머니. 서울 변두리 영동시장 골목에서 박스 할머니, 나순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70대의 굽은 등과 늘 푸근한 인상, 낡은 털모자에 3륜 리어카를 끄는 그녀는 모두에게 인자하고 성실한 동네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골목을 누비며 버려진 박스를 줍고 다녔다. 순자 할매, 오늘도 고생이여. 따뜻한 거 한잔 하고 가. 생선 가게 최씨 아저씨가 건넨 커피를 받아 마시며 순자는 활짝 웃었다. 고맙네, 최 사장. 이렇게라도 움직여야지. 자네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사람들은 그녀의 성실함에 혀를 내둘렀다. 박스를 팔아 얼마나 돈을 번다고 저리 열심히 사는지. 모두가 그녀를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성자로 여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순자가 줍는 것은 박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리어카는 동네 사람들의 장사 상황과 성실함을 감시하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순자는 낮에는 박스를 줍고 밤에는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채를 굴리는 악덕하고 잔인한 금여사였다. 박스를 줍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노력은 하는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는 하는지, 아니면 도박이나 허황된 투자에 빠져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 박스는 곧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였다. 그날도 순자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돌고 있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아이샹, 그 늙은 할망구 이자는 세상에 없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박스나 줍는 주제에 돈놀이는 아주 독하게 해먹어. 이자만 갖다 바치다 내 인생 다 망치겠어. 최씨 아저씨였다. 그녀의 고객 중 한 명이자 그녀의 앞에서 늘 허허 웃으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던 바로 그 남자. 순자는 리어카를 멈추고 웃는 얼굴로 최씨에게 다가갔다. 최 사장, 뭐가 그리 화가 났나? 얼굴에 살기가 도는데? 최씨는 순자가 사채업자인 금여사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기에 스스럼 없이 짜증을 냈다. 아이고 할매. 그냥 돈 문제지, 돈 문제. 어디서 돈 빌린 놈 때문에 속이 터져서 그래.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이건 살인이라니까. 순자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평생 사람에게 멸시당해 본 적 없는 금여사였지만 박스 할머니로서는 참아야 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맞장구 치며 자리를 피했다. 맞아. 돈놀이하는 인간들 다 벌받아야지. 허허. 최 씨는 자신이 방금 이 일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채업자를 향해 쌍욕을 퍼부었다는 것을 영원히 몰랐을 것이다. 코인과 복권, 파멸의 증거. 며칠 뒤 순자의 정예요원들이 최 씨의 생선 가게로 들이닥쳤다. 최 씨는 돈이 없다며 사정했다. 나흘만, 딱 나흘만 더 밀어주십시오. 장사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냉정했다. 할머니가 이미 며칠 동안 최 씨의 가게를 관찰했고 장사가 나쁘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장사는 매일 하는데 왜 돈이 없어요? 최 사장님, 저희 금여사님이 벌써 다 확인했습니다. 눈을 속일 순 없어요. 돈 어디 썼습니까? 추궁 끝에 직원은 최 씨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어들었다. 화면을 본 직원은 기가 막혔다. 대출금의 대부분이 코인 투자에 들어가 있었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80%를 넘기고 있었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 대신 한 방을 노리는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최 씨를 납치해 순자가 운영하는 외곽의 허름한 창고로 끌고 왔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의 눈앞에는 싸구려 박스가 쌓여있던 낮의 창고가 아닌 무거운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어둡고 공포스러운 밀실이 펼쳐져 있었다. 창고 깊숙한 곳,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슈트에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고가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70대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최 씨는 그녀가 박스를 줍던 순자 할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살려주십시오. 금여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순자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빚을 갚을 방법은?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어. 그럴 줄 알았지. 확인해보니 가족도 자네를 손절했고 자식도 없고 이혼한 상태더군. 아무도 기댈 곳이 없던군. 순자가 말했다. 능력이 없다면 장기라도 팔아 갚아야지. 최 씨는 울부짖었다. 아닙니다. 금여사님, 제가 투자한 코인이 곧 오를 겁니다. 대박이 터지면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제발. 순자는 와인잔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비스듬히 고쳤으며 웃었다. 그것은 박스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이 아닌 가장 잔인한 사채업자의 미소였다. 좋아. 그렇다면 기회를 한번 주지. 너의 운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보자고. 지금부터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24시간을 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200만 원으로 만들어와. 오케이? 최 씨는 눈을 의심했다. 네? 200만 원이요? 그걸 어떻게? 못할 시 내 장기는 약속대로 이 창고에 두고 가야 해.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수술대에 누워. 순자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최 씨는 울며 불며 억지를 부린다고 항변했지만 순자는 냉정했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다. 결과를 가져와. 3. 24시간의 지옥. 결국 최 씨는 순자가 던져준 100만 원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24시간. 목숨이 걸린 시간이었다. 그는 즉시 코인에 50만 원 그리고 주변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 50만 원어치를 샀다. 최 씨는 다시 창고로 돌아와 검은 정장의 직원들과 모자를 푹 눌러쓴 순자 앞에서 덜덜 떨며 복권을 긁기 시작했다. 꽝, 꽝, 1,000원, 3,000원, 꽝. 복권 뭉치가 줄어들수록 최 씨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복권으로는 최종 12만 원밖에 건지지 못했다. 하지만 운이 기적적으로 작용했다. 매수했던 코인이 갑자기 급등하며 수익률이 20%를 넘어선 것이다. 총액은 65만 원 가까이 되었으나 200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 최 씨에게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처음 100만 원보다 덜했다. 시간은 흐르고 12시간이 지났다. 최 씨는 마지막 남은 12만 원을 들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했다. 필사적으로 판돈을 올린 결과 12만 원이 운 좋게 3배로 불어났다. 기쁨에 사로잡힌 최 씨는 코인까지 모두 팔아 전액을 카지노에 쏟아부었다. 운은 잠시뿐이었다. 수익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14시간 만에 최 씨는 100만 원 전액을 날렸다. 최 씨는 좌절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코인으로 했었어야 돼. 코인으로 놔뒀어야 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패배가 확정된 순간 순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 낭비할 것 없다. 이제 더 볼 것도 없고 약속대로 장기나 팔아라. 의료진들이 다가왔고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수술대로 끌려갔다. 살려주세요. 제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 씨는 울부짖었다. 팔에 차가운 마취 주사가 들어오자 최 씨의 시야는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제발.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4. 고시원과 10권의 책.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몸에 난 상처는 없었다. 그는 놀랍게도 창고가 아닌 3평 남짓한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다. 살려준 건가? 하지만 난 분명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때 방에 들어선 순자가 평소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말했다. 마취만 했을 뿐 장기는 건드리지 않았다. 내가 흘린 눈물은 후회가 아닌 생존에 대한 의지로 보이더군. 하지만 여전히 너는 유행만 바라는 쓰레기야.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의 조건을 제시했다. 좁은 방 안에는 두꺼운 책들이 10권 정도 쌓여 있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문법책과 경제학, 금융투자 전문 서적이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딱 한 달을 주겠다. 이 10권의 책을 완벽히 공부해서 내가 낼 시험에 합격하면 내 모든 빚은 청산이고 자유로운 몸이 될 거야.
다만 못하면 그때는 진짜 장기를 팔아 갚아라. 꼼수 부릴 생각은 마.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이 겪은 공포와 멸시,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도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은 남아 있었다. 그날부터 최 씨는 미친 듯이 책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새벽 4시까지 일본어 문법을 외우고 아침에는 경제학 서적을 보며 밑줄을 그었다. 창고의 공포, 수술대 위의 차가움, 그리고 자신을 폐기물 취급하던 순자의 눈빛이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채찍이 되었다. 그는 책이 아닌 삶의 의지를 읽고 있었다. 한 달 후 순자가 검은 정장의 직원들과 함께 고시원으로 찾아왔다. 최 씨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비와 각오는 되었겠지? 오늘 이 시험으로 너의 운명이 갈라질 거야.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고. 시험은 까다로웠다. 각국의 비즈니스 용어, 경제학의 기본 원리, 국제무역법 등. 순자가 직접 출제한 시험은 대학원 수준이었다. 최 씨는 한 문제 한 문제 집중을 다해 풀어나갔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식은땀도 흘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험을 마쳤고 교수로 보이는 한남성이 채점을 하였다. 최 씨는 조마조마하며 안절부절하였다. 하지만 결국 최 씨는 합격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낡은 생선 갑판대 최 씨가 아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학도였다. 최 씨는 시험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합격.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낡은 털모자에 인자한 미소를 짓던 박스 할머니의 얼굴이 드러났다. 최 씨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 순자는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 불만만 가지고 살기보다 자신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너는 할 수 있었는데 노력 대신 유행을 택했지. 너의 빛은 다 청산되었어. 이제 정직하게 새 삶을 살아봐. 그때 최 씨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인드를 바꿔놓기 위한 할머니의 잔인한 수업이었음을. 악덕 사채업자 금여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청산 그리고 감사. 이후 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고시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활용하는 무역업을 시작했다. 성실함과 지혜를 갖춘 그는 사업 수완도 발휘하며 빠르게 성공했다. 몇 년 후 그는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당당한 기업가가 되었다. 최 씨는 자신의 성공이 순자의 악덕한 가르침 덕분임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순자를 찾아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리어카를 끄는 순자는 여전히 박스를 줍고 있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최 씨입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자는 그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최 씨는 사채 비돈금과 이자에 더해 감사 비용이라며 거액의 돈을 순자에게 상환했다. 할머니, 저는 그때 장기를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돈을 받은 후 조용히 최 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사채업자였지만 그녀의 사채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세상의 가장 냉정한 진실을 알려주는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최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순자는 다시 낡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오늘 주운 박스 안에는 빚을 청산하고 새 삶을 찾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감사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다.